우리 그냥 도망가자. 어차피 이혼도 한 상태고. 제가 이제 학교 조회 끝나고 오는데 그 집 앞에 경찰들이랑 동네 사람들이랑 교복 입은 애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주변에. 갔는데 이게 악재라는 게 또 그렇게 하다가 남자친구랑도 좀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얼마나 교제하셨어요? 4년 정도? 네. 꽤 오래 하셨네요. 네. 네. 악플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 남자친구와 뭐 이별 악플 때문에 좀 영향이 있던 거예요. 없다고는 하기 힘들지 않을까. 집에서 그 싫어하셨어요. 방송이 자꾸 나오고 막 이런 거 자체도 안 좋아하시는데 너무 노이즈가 돼가지고 한 번 뜨니까 계속 찾아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검색하면 사실 그때는 뭐 좋은 기사가 하나도 없으니 첫인상이잖아요. 최악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바로 결혼을 하게 되는. 진짜로? 네, 네. 그 4년 동안 교제를 하셨으면 네. 진짜 사랑하고 서로를 잘 아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나쁜 일이 있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 편이 돼줘야 되는데 등을 져버린 거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충격이 이제 배로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그냥 사람을 만나지 말고 혼자 있고 그냥 음악 바뀌는 거. 네 음악 듣고 그냥 네 그 와인 같은 거 이제 네 왜냐면 소주를 혼자 먹으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뭔가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이제 뭐 그런 심심하지 않을 것들 그리고 잠도 잘 오니까 그런 시간 한 1년 넘게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네. 그러니까 심장이 녹아내린다는 말을 그때는 이런 기분이구나. 근데 다른 사람한테 나 지금 힘들어, 나 안 좋아 이런 말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 근데 나는 그냥 밝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그게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진짜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 그럼 이 사람만 밉지. 이 사람만 그야말로 나쁜 사람이지. 근데 원테이블님이 경험하신 거는 불특정 다수가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불신.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 내가 나를 못 믿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짓을 해서 내가 왜 그런데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겪나? 내가 어리석었네. 내가 이번에도 잘 결정한 걸까? 이렇게 되면서 나에 대한 불신이 생기거든요. 그럼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일인데. 이건 굉장히 큰일이죠. 그리고 상실. 인간이 살면서 굉장히 큰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 상실에는 건강, 재산, 중요한 게 명예, 명예를 잃기도 해요. 그리고 배신도 관계를 잃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테이블님은 너무나 많은 상실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연타로 상실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이 상실은 우울을 동반해요. 네. 근데 이제 우울할 때 쫙 가라앉는 것도 있는데요.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우울 위로 화가 쫙 덮여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화를 좀 어떻게 내셨어요? 그래서 외부로 표출을 못 하니까 네네. 약간의 폭주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술 같아요. 이런 네. 거. 근데 그 사실은 정말
고진분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감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의 감정 그릇 안에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음식처럼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게 어떨 때는 아까 폭주라고 표현하셨는데 딱 그렇거든요. 자기를 굉장히 해쳐요.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뭐 술 내지는 막 뭐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든가 어떤 분들은 자해를 한다든가 심하면 죽고 싶죠. 정말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아야 돼요, 악플은. 맞아. 이게 정답인 것 같아 진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뭐 AK1347님 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잘못하면 악연이 생겨요. 그래서 악연을 맺지 않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 와 보니까 정말 우리 아까 왜 약간 계곡물도 네. 보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이게 자연의 섭리거든요. 자연의 섭리처럼 인간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악연을 맺지 말고 흘려보내야 돼요. 그거는 원테이블님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계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코멘트,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테이블님한테 필요한 거는 원래 본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원래 본인. 화이팅. 원래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자, 감아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건 이전에 나는 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것을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했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어떤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원래의 본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좋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 진짜 힘이 좋은 것 되네요. 같아요. 정말. 네. 네. 다음 분. 여러분이 본인 사연을 또. 네, 우리 30대 연습생님. 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연습생이라는 닉네임을 가졌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아이돌 연습생을 거의 20대를 보냈는데 항상 아쉽게 데뷔의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습생님을 뭐라고 하셨냐면 성인 남자 이렇게 아, 쓰셨어요. 네. 성인 남자? 네, 네. 네, 이 키워드가 조금 이게 무슨 뜻이지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동안 1, 20대 동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빠뻘이나 성인 남성분들을 되게 어려워했던 시기가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네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밖에 없고 거절도 거의 못하고 약간 그런 분들이 욕을 하거나 싸우는 현장을 뭔가 봤다. 그러면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불안하고 갑자기 식은땀이 났던 시기가 있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많았는데 유치원 때부터 아빠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셨고 네, 가정폭력이 그러셨군요. 힘들었겠다. 힘들었겠다. 안 올 줄 알았고 피곤해서 안 올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네요. 전혀 몰랐어. 근데 네. 너무 밝으셔가지고. 유치원 때 방 안에 있고 아침에 나오면 그냥 집 닫게 있고 경찰 와 있고 이웃 와 있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요. 엄마가 이제 싸우다가 말리다가 누나가 대신 맞고 피를 흘리고 또 경찰이 오고 칼이랑 가위 막 이런 걸 다 집어 던지시니까 초등학교 때 그런 걸 숨기기 바빴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진짜 엄마가 맞고 목 졸리고 진짜 엄마가
안 좋은 선택을 한 것까지 제가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손목을. 네, 아유 저런. 그래서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아 진짜 초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얼마나 놀랐을까. 자꾸 안 좋은 것들 생각나요. 약간 칼, 약간 그 과도칼이 있거든요. 과도칼 보면 아 엄마 그때 이랬지? 약간 이게 그냥 먼저 생각나고, 삼겹살집을 보면 아빠가 이제 술 취해서 돈이랑 카드를 찢어서 던지셨어요. 저한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전단지 알바 하라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카드를 펴서 엄마랑 삼겹살집에서 삼겹살을 사 먹었던 막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아빠가 이제 사업한다고 했는데 IMF 때 빚을 많이 지셔서 집에는 압류 딱지, 전기 나가지, 중학교 때 촛불 하나 켜놓고 밤 12시까지 집에 혼자 있었던 적도 아이고 있거든요. 저런.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더 강도가 심해졌을 때 3주 동안 아빠가 이제 생활비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되니까, 또 그때 이미 외도를 하신 지 오래됐었고 다른 집 또 두 집 살림을 아빠가 하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빼고 이제 우리 그냥 도망가자, 어차피 이혼도 한 상태고. 제가 이제 학교 조회 끝나고 오는데 그 집 앞에 경찰들이랑 동네 사람들이랑 교복 입은 애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주변에. 갔는데 문 열고 마주한 게 이삿짐센터 아저씨들이 아빠를 말리고 있고, 이미 집이 TV고 뭐 다 깨부셔져 있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다리가 떨리면서 제 손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갔는데 엄마랑 누나랑 울면서 아 우리 이제 진짜 엄마도 전업주부지만 자기도 어떻게든 일을 하겠다 해서, 누나들도 저도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안 한 적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락 끊은 지 이제 10년도 넘어가고. 우리 연습생님은 술 문제는 없으세요? 네, 엄마 체질이 이제 술이 안 받아서 저는 마셔도 네. 그냥 생맥 한 잔만 마시고. 네, 너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부모가 한쪽 부모가 알코올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는 주폭인 경우에 자녀가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근데 그냥 100%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습생님은 술을 한 방울도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엄마가 네. 그래서 네네. 어쨌든 피가 섞였으니까 네. 그런 얘기하고, 저도 약간 술 마실 때 정신줄 끊기지 않게 그 정도까지는 안 마셔요. 지금 현재 이렇게 생활하시면서는 어떤 게 가장 불편하세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조급하고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에 성인이 되자마자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가 좋지 않았던 회사였어요. 이제 그때는 너무 순진하고 이 연예계라는 거를 아예 모르다 보니까 막 사기 기획사도 있고 좋은 기획사도 있다는 걸 아예 그런 감이 없었어요. 이제 대표님이 아빠 버리셨는데 제가 이제 아 여기는 회사가 아닌 것 같아서 나가려고 했더니 뭐 너 아빠도 없고 네 나가서 연예계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네 헛소문 다 내고 네 아빠 없는 걸로 고소 다 할 거다. 이런 말 하시는데 그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어른들이 뭔가 그런 무서운 눈빛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말 막 여기저기 상담도 받아보고 네.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정말 괜찮은 회사랑 학원들에서 연습생도 다시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father는, 아버지는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존재이자 나를 보호하는 존재예요. 근데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동일인이야. 같은 사람이 이래.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연습생님이 겪었던 어린 시절의 마음의 아픔은 본인 탓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래서 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진짜 그런 아빠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어떻게 회복을 해나가느냐 네. 그 과제가 남았습니다. 네. 네, 우리 인생에 불행과 행복을 더하고 빼면 비슷하거든요. 미리 다 겪어서 이제 남은 인생 네. 긴 인생 네, 행복할 일이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